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의 대자연은 푸르름으로 가득하였고 봄의 향기를 더 느끼기도 전에 벌써 5월이 아쉽게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어요. 저는 2번의 이혼을 한 이혼녀이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했을 때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는데 다행히 전 남편이 큰 부자였고 저 몰래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한 만큼 위자료와 보상금 그리고 조그마한 빌딩도 받았기에 돈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엉겁결에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제 완벽한 미모와는 상관없이 제가 결혼만 하면 1년이 안 돼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버리더군요.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 나이가 많은 줄 아시겠지만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이혼을 했으니 제가 문제가 많은 여자인 건지 아니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혼 생활 이야기도 아니고 옆집에 살고 있는 쌍둥이 남자들과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엄마의 유전자를 강하게 받아서인지 20대 후반이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굴곡적인 몸매와 어느 정도 괜찮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모 덕에 결혼해서도 동네 남자들 몇 명이 저에게 말을 한 번씩 걸곤 했는데 이혼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여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은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힐링되는 곳이더라고요. 이사 당일 떡을 돌리던 중 옆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어주던 남자는 2명이었고 비슷하게 생긴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 쌍둥이는 처음 봤거든요. 옆집에 이사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희는 쌍둥이 형제예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형인 제가 키가 조금 더 크고 여기 이렇게 목에점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쌍둥이 형이 말을 건넸습니다. 성격이 정말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금방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쌍둥이 동생은 조용한 타입인 건지 인사 외에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성격은 형과는 반대인 것 같아 친해지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사 오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저를 볼 때마다 고개 숙여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예쁘다고 늘 칭찬하며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니 두 남자와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니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은 용훈이고 동생의 이름은 용석이라고 하던데 이름을 듣자마자 평소 조금씩 호감이 가고 있던 형이라서인지 형 이름이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형 이름이 더 남자답고 멋있네. 난 미리. 너 지금 웃었어? 연예인 이름 아니거든. 놀리지 마라. 어릴 적부터 연예인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놀림을 받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놀림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놀린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우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였는지 저는 제 속마음을 감추고자 두 사람은 쌍둥이라 안 싸울 것 같다고 말을 해주니 평소 과묵해 보였던 동생이 드디어 말을 꺼내더군요. 형이랑 나 자주 싸워.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근데 앞으로 미리 때문에 더 싸우겠다.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관심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저만 보면 인사만 까딱하고 더 이상 대화도 없을 뿐더러 약간 츤데레처럼 과묵하게 챙겨주긴 했어도 이 정도로 대놓고 말한 건 처음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용훈이에게 더 마음이 있었는데 용석이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갈대 같은 마음은 흔들리고 말았고 혼자 머리 쥐어짜며 머리 아파하는 도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 그대로 여자인 친구도 아닌 애매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두 여자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귄다고 말을 하는 터라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남자는 자기들이 마음속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인지 여자친구들을 떼어내고 싶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 그럼, 며칠 뒤에 너네들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 한다면서 그 여자들 초대해. 내가 처리해줄게. 아, 대신 처리해주면 내 소원 하나씩 들어주라. 오케이?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었던 여자들이어서인지 두 남자는 바로 알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그 소원을 어떤 걸로 빌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그마한 케이크를 사서 쌍둥이 형제가 있는 집으로 가니 역시나 그곳에는 여자들 목소리가 왁자지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누르니 용훈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집안을 살짝 보니 역시나 그 거머리 여자들이 와 있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들어가니 역시나 두 여자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경계하였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며 옆집 사는 여자라고 말을 하니 자기들은 두 남자 애인이라고 뻔뻔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용석이 옆에 딱 붙어있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옆집에 사는 분이 여기 왜 왔어요? 하며 10여조로 말을 건넸고 저는 당당하게 이 집 주인이 초대해서 온 거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용훈이의 여자친구인 것 같은 여자가 이곳은 옆집 여자가 올 자리가 아니니 사온 거는 내려놓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었으면 주먹으로 한 대 쳤을 텐데 모르는 여자이니 최대한 스스로를 자제하며 막말을 퍼주었습니다. 여기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개가 있네? 용석아, 너희 집에 개 키워?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 아, 여기 이 사람들 소리였구나. 미안해요. 내가 개 짖는 소리랑 개소리 하는 사람 말이랑 자주 헷갈려서요. 이제 보니까 두 분이 그 유명한 거머리니 아들 맞죠? 맞네. 용석이랑 용훈이가 그렇게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왜 자꾸 찝적대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연락 안 하겠다. 여자가 구질구질하기는. 이제 어쩌나. 이 두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고 말을 하며 두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쌍둥이 형제들의 팔짱을 끼며 뽀뽀를 하니 언제부터 옆집 여자랑 바람 넣냐고 하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도발적으로 매일 밤 왔다 갔다 하며 두 남자랑 사랑을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더니 한 여자가 저에게 뺨을 때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용석이는 화가 났는지 그 여자에게 제가 맞은 그대로 돌려주었고 여자들은 화를 내며 씩씩거리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용훈이에게 더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용석이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남자는 저에게 그렇게 떼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정리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해서인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용훈이는 둘 중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누굴 고를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지금 바로 말하긴 힘들고 오늘부터 조금씩 테스트를 할 테니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밤에는 남자를 함부로 대하는 스타일이니 그걸 잘 버텨주는 남자가 좋다고 말을 했더니 두 남자 모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렇게 마시던 중 형인 용훈이는 더 못 마시겠다며 비틀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동생 용석이와 같이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용석이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알고 있었냐며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더군요. 늘 저를 피하기만 하고 인사만 하고 말을 잘 건네질 않아서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니 너무 맘에 들어서 내성적인 자기의 성격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자답게 다가갈 테니 피하지 말아달라며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버렸고 자기는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고 여자 다루는 솜씨가 능수능란하니 형이 자고 있을 때 자기를 테스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용석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응해버리고 말았고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석이의 말대로 여자 다루는 솜씨와 밤의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잠에 빠져버린 용석이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용석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쌍둥이 형 용훈이가 전화로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새 나 빼고 동생이랑 자주 놀더라? 조금 질투나는데. 오늘은 동생 몰래 나랑만 만나주라. 생일 파티 근사하게 준비해 놓을게. 동생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그리고 너
동생이랑 테스트 끝난 거 나 다 알아. 이제 내 차례다. 알고 있지? 하고 말을 하는데 조금은 두근거리면서 뜨끔했습니다. 동생과 제가 이미 테스트를 끝내버렸다는 걸 알아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용훈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갖고 용훈이가 말한 장소로 나가니 저를 반겨주며 대뜸 꽃다발과 목걸이 그리고 반지를 건네주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니냐고 말을 하니 평소 좋아했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동생에게 뺏기기 전에 말을 하고 싶었다며 오늘부로 더 이상 동생하고는 만나지 말고 자기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하고는 이미 선을 넘은 데다가 2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며 자꾸 들이대더라고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동생과는 달리 거침없이 달려드는 형.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용훈이는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제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맨정신에 도저히 가기 힘들다고 말을 하였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며 그곳에서 거침없이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었고 저 역시 눈 딱 감고 모든 걸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쌍둥이 형제들과 선을 넘고 말았고 두 남자는 서로가 저를 더 사랑하고 테스트도 완벽히 끝냈다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두 남자 모두를 사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직까지는 남들에게는 조용한 남자이지만 밤에는 저와 모든 면이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동생인 용석이에게 조금 끌리긴 해요.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은 눈치챈 건지 형인 용훈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